안녕하세요. 역사를 누리다입니다. 이번 편은 험난한 현대사를 이어가고 있는 미얀마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얀마는 동남아시아 서쪽에 위치한 국가로 방글라데시, 인도, 중국, 라오스, 태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으며 인도양에 접한 연안국입니다. 1989년까지 버마라고 불렸는데 이는 미얀마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버마족의 명칭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 민족을 아우른다는 의미에서 미얀마로 바꿨지만 미얀마라는 표현의 어원도 결국 버마이기 때문에 다민족성을 표방한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토 면적은 우리나라의 6배이고 인구는 5,400만 명으로 미얀마 인구 구성은 버마족 68%, 산족이 9%, 카렌족이 7%입니다. 그리고 미얀마 문화에서 상자부 불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데 과거 인도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 전체 인구 중 88%가 불자입니다. 미얀마에는 국토의 중앙을 관통하는 에아와디 강이 있으며 수도는 2005년 천도한 중부 지역인 네피도, 그리고 최대 도시이자 전 수도는 남부 지역 양곤입니다. 미얀마는 동남아시아 내에서도 빈국으로 꼽히는 캄보디아, 라오스보다 훨씬 열악한 동남아시아 최빈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유통되고 있는 루비의 90%가 미얀마산이며 아프가니스탄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양의 아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정치체제는 양원제 국가로 미얀마 군부가 상하원 전체 의석의 25%를 지명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정부 수반은 중임이 가능한 5년 임기의 부통령 3명을 각 원과 의회 군부가 1명씩 선출하고 연방의원 전원이 3명의 부통령 중 1명을 대통령으로 선출합니다. 미얀마군의 통수권자는 대통령이 아닌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으로 미얀마 정부는 군의 협조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군이 이를 거부할 경우 그 어떤 제재 방법도 없고 쿠데타 압박을 가하기에 정부가 군의 명령을 따르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개혁하기 위해서 헌법상 75%의 동의를 받아야만 개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군부가 전체 의석 25% 지명권을 가진 상황에서 사실상 개헌이 불가능하며 75%의 동의도 있었음에도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미얀마 일대에는 철기 시대가 시작된 후에 도시국가들이 성립됐는데 당시의 도시국가들로는 남부의 몬족, 서부의 아라칸족, 중북부의 뾰족 왕국들이 있었습니다. 몬족은 현 태국과 미얀마에 살고 있던 동남아시아 토착종족으로 인도의 불교 문화도 몬족을 통해 동남아시아 각지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라칸족은 아라칸 산맥 서부의 벵골만 해안가에 정착해 초기 국가인 다냐와디 왕국을 건설했고 아라칸 산맥이 방벽 역할을 해준 덕분에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미얀마 중북부에 도착한 뾰족은 약 200여 년 동안 거주했는데 불교 문화의 영향으로 평화주의적인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후 9세기 중반 현 중국 윈난성 일대의 남조왕국이 각지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현 태국과 미얀마 일대도 공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몬족과 뾰족이 큰 타격을 입었고 남조왕국에 살던 버마, 타이족이 동남아시아 대륙부로 이주했습니다. 결국 타이족은 미얀마 동부 샨고원 일대에 정착해 미얀마의 타이족인 샨족이 되었고 버마족은 미얀마 중북부 일대에 정착해 뾰족을 대체한 뒤 미얀마의 첫 번째 왕조인 버간 왕조를 건립했습니다. 초대왕 아노야타는 버마족을 통합하고 몬족 출신 승려인 신아라한을 통해 부파 불교를 대대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이후에도 불사, 불탑 등 사원이 많이 건축되었고 이때 베네치아 공화국의 상인인 마르코 폴로가 찾아와 불교 사원들을 둘러보며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는 도시라고 견문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3세기부터 버간 왕조가 무역망 쇠퇴로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몽골 제국 오데칸 쿠빌라이 칸이 조공을 요구했으나 거부하며 1277년부터 87년 사이 4차례의 침공을 받아 1299년에 멸망했습니다. 이후 북부지방은 원나라의 행정구역인 면중행성에 편입되었고 남부의 몬족은 한타와디 왕국을 세웠으며 북부에선 샨족 저항군이 몽골군을 몰아내고 잉화를 수도로 삼은 아바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이로써 250여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미얀마 일대는 사실상 남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바 왕국에서 떨어져 살던 북부의 샨족이 명나라의 윈난성을 공격하자 1444년과 1446년에 역공을 가해 샨족은 물론 아바 왕국까지 초토화시키고 속국으로 삼은 후에야 물러갔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아바 왕국은 쇠퇴하기 시작했고 살아남은 북부의 샨족은 1527년에 아바 왕국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바 왕국의 속국이던 버마족의 따웅우 왕조가 미얀마 일대의 새로운 중심주로 급부상했습니다. 1531년에 따웅우 왕조의 2대왕으로 즉위한 따빈 슈엔티는 본격적인 통일전쟁을 개시했는데 북서 남부 일대를 정복하고 동쪽의 아유타야 왕국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따웅우 왕조의 국력이 커지자 아유타야 왕국은 남부에 몬족을 지어냈고 몬족이 아유타야 왕국으로 도주하자 따웅우군이 국경을 넘어 추격해 아유타야 왕국이 선제 공격하자 따웅우군도 반격했습니다. 1547년에는 따빈 슈엔티가 아유타야 왕국을 철저하게 격파시켰으나 따웅우 왕조로 돌아와 포르투갈인 근위 장교와 함께 사냥을 하다가 암살당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이후 따빈 슈엔티의 이복형이자 3대왕 버인나웅에 의해 따웅우 왕조는 정치적 안정을 되찾고 재통합되어 이후 동남아시아 역사상 최강의 제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버인나웅은 따웅우 왕조 동북쪽에 있는 현 태국 북부의 란나 왕국을 점령한 뒤 1563년 아유타야 왕국으로 남진해 항복시켰습니다. 그리고 1574년에는 현 라오스 일대의 란쌍 왕국마저 굴복시켜 따웅우 왕조는 동남아시아 역사상 최강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581년 버인나웅이 승하하자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정복전쟁으로 인해 높은 세금이 부과된 데다가 버인나웅의 철권 통치로 귀족들과 백성들의 불만이 컸기 때문입니다. 특히 패망했던 아유타야 왕국의 18대왕 나레수안이 따웅우군에 정복된 아유타야 왕국을 중흥시키고 따웅우 왕조의 본토까지 진격해 활약을 벌였습니다. 이때 반란이 이어지며 따웅우 왕조는 북부의 아바, 중부의 삐아 따웅우, 그리고 포르투갈 용병 출신 필리페 데 브리투가 점령한 남부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1605년 나레수안은 아바를 정복하기 위해 대군을 이끌고 진격했으나 치앙마이에서 도중에 사망하였고 북부의 아바는 2대왕 아나욱 페룬의 통치하에 중부의 삐아 따웅우 지방을 다시 복속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1613년 마지막 남은 남부의 포르투갈 세력도 몰아내며 미얀마 일대를 재통일했고 이 시기부터의 따웅우 왕조를 이전과 구분해 부웅 따웅우 왕조라고 부릅니다. 이후 1740년대 부웅 따웅우 왕조 말기에 평소 부웅 따웅우 왕조에 불만이 많던 페구 지방의 몬족들이 동남아시아를 노리던 프랑스 왕국의 지원을 받아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미 부웅 따웅우 왕조는 몬족 반란군을 막을 힘이 없었고 몬족은 부웅 한타와디 왕국을 창건했습니다. 1750년 부웅 한타와디군은 부웅 따웅우 왕조의 수도 아바로 진격했고 결국 1752년 아바가 한타와디군에 의해 점령되면서 부웅 따웅우 왕조는 역사의 뒷장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버마족을 중심으로 꼼바웅 왕조를 세운 슈에보 지방의 영주 알라웅파야가 몬족의 부웅 한타와디 왕국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1757년 부웅 한타와디 왕국이 함락되며 몬족은 다시 버마족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1765년 꼼바웅 왕조 3대왕 신뷰신이 아유타야 왕국을 침공해 2년 동안의 치열한 전쟁 끝에 1767년 수도 아유타야를 함락시키고 아유타야 왕국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일어난 청나라의 침공도 무찔러 꼼바웅 왕조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청나라의 침공으로 병력을 국경지역으로 보내며 소수의 주둔군으로 아유타야 전 지역을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옛 아유타야 왕국의 영토를 완전히 합병시키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옛 아유타야 왕국 일대는 딱신 대왕에 의해 빠른 속도로 통합되었고 톤부리 왕조가 수립됐습니다. 톤부리 왕조와 그 뒤를 이은 짜끄리 왕조는 꼼바웅 왕조에 복속된 현 라오스 일대의 란쌍 왕국과 현 태국 북부의 란나 왕국을 굴복시키며 꼼바웅 왕조와 대립했습니다. 이때 꼼바웅 왕조는 동쪽으로의 확장 대신 서쪽으로의 확장을 추진해 현 인도 국경에 마니푸르를 합병하고 아라칸 왕국을 압박했습니다.
꼼바옹 왕조의 6대왕 보토파야의 치세 때는 최전성기에 달해 1784년 아라칸 왕국을 병합했으나 아라칸 지방의 통치에 실패함으로써 아라칸인들이 꼼바옹 왕조의 반란을 일으킨 후 이웃한 영국령 인도로 도주했습니다. 꼼바옹 왕조는 국경을 넘어 아라칸 반란군을 공격하다가 영국군과 충돌해 양국 간의 긴장이 증폭되었습니다. 대영 제국은 국경을 침범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당시 기후에 따라 변화하는 정글과 늪지대 등이 펼쳐져 있어 국경선 파악이 힘들었던 꼼바옹 왕조 등 동남아시아 국가는 국경이라는 근대적인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7대왕 버기도가 왕으로 즉위한 이후에도 대영 제국과의 군사적 긴장은 극에 달해 결국 1824년 제1차 영국 버마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꼼바옹군이 벵골로 선공을 가해 영국군을 고전시켰지만 이후 꼼바옹 왕조 남부에 상륙한 영국군에게 공격당하자 1826년에 항복하고 아라칸 등의 일대를 대영 제국에 할양했습니다. 이후에도 1852년에 일어난 제2차 전쟁 결과 꼼바옹 왕조 남부를, 1885년 제3차 전쟁에서는 꼼바옹 왕조를 병합하고 영국령 인도 제국의 일부가 되어 멸망했습니다. 이때 대영 제국에 의해 새롭게 창설된 식민지의 중심 도시는 원래 수도였던 만달레이에서 바다에 가까운 양곤으로 옮겨졌습니다. 식민지배 시절부터 대영 제국은 민족별 생활권을 무시한 채 인위적으로 경계선을 설정하고 직접 통치를 하여 소수민족들에겐 자치권을 부여했고 다수민족인 버마족에겐 차별정책을 펴 민족 간 갈등을 부추겼습니다. 또한 인도인들을 받아들여 경제까지 인도인이 장악하게 만들었고 1930년대 초에 인도인은 전체 인구의 7%를 차지했는데 영국인은 1등 신민, 브라만 계급의 인도인은 2등 신민, 버마족은 3등 신민으로 취급됐습니다. 그리고 농업과 자원 채취에 집중하여 1930년대엔 세계 쌀 수출국 1위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1930년대에는 사야산이라는 의사가 스스로 왕이라 일컫고 반양 반란을 일으켰으며 농민들의 지지를 받아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농민으로 이뤄진 반란군은 칼과 창으로 싸워야만 했고 도피한 사야산이 체포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당했습니다. 이후 전 국토에 민족주의가 성행해 독립운동의 기운이 불타올랐는데 독립운동의 주축이 버마족이라 소수민족들과 독립방향을 두고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버마족들은 불교와 사회주의, 반외세주의 세 개의 사상으로 무장했으며 이들 중엔 일본령 중국의 현 하이난성 일대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돌아온 아웅산과 우누, 내윈 산민방을 중심으로 30인의 동지가 있었습니다. 1942년 태평양 전쟁 개전 후에 아웅산은 버마 독립군, 일본군과 함께 영국군에 대항해 그들을 몰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본 제국은 종전 후 버마 독립을 약속하여 전쟁 초반엔 버마 지역에 군정을 실시했으나 버마인의 전쟁 협력이 필요해 버마를 일찍 독립시키기로 결정했고 1943년 군정을 폐지하고 바모를 국가 원수로 하는 버마국이 수립되었습니다. 점령 초기 버마인들은 일본군들을 아시아의 해방자라며 환영했으나 대영 제국보다 더 가혹한 통치를 펼쳐 많은 버마인들을 학살했고 이에 1945년 아웅산이 이끄는 30인의 동지들은 반파시스트 인민자유동맹을 조직하여 일본 제국에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일본군이 패전하면서 영국군이 돌아왔고 대영 제국은 자신이 승전국이란 이유로 독립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파시스트 인민민주동맹과 버마공산당, 소수민족연합 등이 투쟁을 벌였으나 향후 주도권 장악 문제로 싸웠고 이에 아웅산이 런던을 찾아가 대영 제국과 협상을 벌여 독립을 승인받고 1948년에 버마 연방으로 독립했습니다. 이후 총선에서 아웅산이 이끄는 반파시스트 인민자유동맹이 210석 중 173석을 얻는 압승을 거두었으나 내각회의 도중 초대 최고 지도자 아웅산과 내각 장관들이 암살을 당하는 비극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동지였던 우누를 초대 총리이자 2대 최고 지도자로 선임하며 5개 지역을 아우르는 버마 연방이 수립됐으며 의원 내각제 형태의 서구식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4개의 소수민족들의 자치권은 중앙정부에 의해 박탈되었고 이에 반군이 봉기를 일으키며 연방제는 와해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급진적 사회주의 도입을 주장하던 공산당과 점진적 사회주의를 추구하던 운우정부 간 대립이 극심했는데 반군이 버마 연방의 3분의 1을 장악하면서 수세에 몰렸습니다. 그러다 1962년 네인 장군의 주도로 버마 군사 반란이 일어나며 혼란을 거듭하던 민주주의 정치는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3대 지도자 네인을 주축으로 한 군부 독재 국가인 버마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네인 정권은 외국인들의 투자를 막고 돈만 찍게 하거나 마약 밀거래를 하는 등 경제 발전과 관련 없는 일만 수행하다 보니 1980년대에 들어 경제는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그리고 1983년 버마를 순방 중이던 전두환 대통령의 암살을 기도하던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테러의 주목적이던 전두환 암살은 미수로 마무리됐지만 정부 주요 수뇌부 및 민간인 등 총 31명에 달하는 인적 자원이 피해를 입는 크나큰 인명 손실을 겪었습니다. 또한 남북한의 냉전 갈등 끝에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야기시킨 현대사의 주요 변곡점이 된 사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987년엔 이라크에서 출발해 아랍에미리트와 태국을 경유한 뒤 김포 국제공항에 도착 예정이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버마 상공에서 폭파된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일본인으로 위장한 북한 특수공작원 김승일, 김현희 2인조가 액체 시한폭탄으로 비행기를 폭파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6월 항쟁의 결과 국민투표를 실시해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며 국가안전기획부는 선거 하루 전인 김현희를 김포국제공항으로 압송하고 이를 언론에 안보 선전을 했는데 이는 김영삼, 김대중의 단일화 부상과 함께 야권의 대선 패인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같은 해 화폐 무효화 조치로 인해 전체 화폐의 75%를 못쓰게 되며 1988년 8월 8일 버마 내에선 8888 항쟁이라 불리는 대규모 반군부 민주화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소마옹 장군이 조직한 국가평화발전위원회 세력이 군부 내에서 쿠데타를 일으켜 네인을 강제 퇴진시키며 8888 항쟁은 종료되고 4대 최고 지도자 소마옹이 정권을 잡고 국호를 미얀마 연방으로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군사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권력을 민간에 되돌려주겠다며 총선 실시를 국민들에게 약속했고 1990년 실시된 총선에서 아웅산의 딸 아웅산 수치가 이끌던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80%의 의석을 차지하며 압승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집권군부 세력들은 선거 무효화를 선언하고 아웅산 수치를 가택연금시키고 군사 독재 정치를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미얀마 군사 정권은 소마옹 장군에 이어 탄슈에가 5대 최고 지도자로 집권하면서 더욱 억압적으로 변질됐습니다. 1996년에는 오랫동안 골칫거리였던 골든 트라이앵글의 군벌인 쿤사의 몽타이군을 항복시키고 샨족 독립운동을 막는 데 성공했습니다. 1999년엔 아웅산 수치가 남편 마이클 아리스와 사별하자 2000년에 양곤 밖으로 탈출을 시도하려다 2차 연금을 당했습니다. 2002년에는 아웅산 수치가 일시적으로 가택연금에서 풀려나 서방국가의 대미얀마 관계 단절, 원조 및 관광 중단 등을 촉구하며 또다시 반군부 투쟁을 진행했으나 2003년에 3차 연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탄슈의 군사정권의 강압적인 군부 독재 정치가 계속되며 수많은 미얀마 국민들의 불만은 점점 고조되었고 2007년 승려들을 중심으로 들고 일어난 전국적 규모의 반정부 민주화 시위가 전개되었습니다. 결국 2010년 군부 주도로 민주정으로 이양하기 위한 총선이 실시됐고 국호도 미얀마 연방 공화국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총선 종료 직후 군사정권은 아웅산 수치를 가택연금에서 해제했고 2011년 군사정부를 이끌던 탄슈에가 물러나고 제6대 최고 지도자 테인 셰인이 대통령에 취임해 개혁과 개방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이후 2015년 25년 만에 자유총선을 치르면서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며 7대 최고 지도자가 되어 53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또 일어났는데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압승한 2020년 총선 결과에 군부가 불복하면서 일어났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 이전부터 이미 정부에 대한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고
문민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미얀마의 불안정했던 민주주의 정권은 5년 만에 무너졌고 결국 미얀마 최고사령관 민 아웅 홀라잉이 정권을 찬탈하며 8대 최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현재에도 미얀마는 분열의 위기에 놓이며 장기 불안의 정치 체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만달레이 왕궁은 미얀마 중부 만달레이에 소재한 미얀마 최후의 왕조인 꼼바옹 왕조의 마지막 전궁이었습니다. 만달레이 왕궁은 1857년 10대 왕 민돈민이 만달레이로 천도하며 지어졌습니다. 민돈은 무너져가는 꼼바옹 왕조의 위험을 과시하고 대영 제국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해자를 파고 물을 채워 요새급의 방어벽을 궁전 주변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1885년 제3차 영국 버마 전쟁에서 영국군이 만달레이를 함락하고 왕궁으로 쳐들어와 왕실 가족들을 사로잡으며 왕궁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영국 식민정부는 군사시설처럼 견고하게 지어져 있던 만달레이 왕궁을 뒤페린 요새로 개명하고 군사기지로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쉐다곤 파고다는 11세기 전후에 창건한 양곤에 있는 황금탑입니다. 이후 지진과 온갖 재해, 여러 나라의 멸망을 거치면서 약탈됐지만 번번이 재건하며 오늘날에 이르게 됐습니다. 세 번째 짜익티오는 미얀마 동남부 지역인 몬주에 있는 황금바위가 있는 사원입니다. 황금바위는 해발 1100m 산 꼭대기에 있으며 원래부터 금덩어리는 아니고 소원을 빌러온 미얀마인 순례자들이 넘쳐나는 불심으로 금박을 붙이며 거대한 금바위가 됐습니다. 이번 영상은 험난한 현대사를 이어가고 있는 미얀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얀마 편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애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